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기억을 붙잡아 두고 자신을 괴롭히는 일을 멈추세요. 이제는 그 감정을 놓아줄 때입니다. 놓아버리면 자신을 괴롭히는 데 쏟았던 모든 에너지가 거꾸로 위로 솟아오릅니다. 요가나 명상을 하든 하지 않든 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위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과거의 상처, 이별의 아픔, 직장에서의 힘든 기억 등 우리는 과거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묶인 채 현재를 살아가게 됩니다. 마이클 싱어는 이런 마음속의 짐을 내려놓아야만 진정한 성장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클 싱어의 강연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과거의 짐을 덜고 그 에너지를 온전히 현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깊은 말이 있습니다. 우물이 가득 찼는데도 여전히 갈증을 느낀다면 그 갈증은 결코 해소될 수 없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물에 물이 부족할 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우물을 파거나 물을 끌어올리거나 물을 채우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우물에 물이 부족해서 언제 바닥을 드러낼지 모른다는 걱정을 안고 살아간다고 해봅시다. 물이 줄어들까봐 조마조마하며 불안한 마음에 물을 조금씩 퍼올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하수가 다시 차오르면서 우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럼 이제 안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물이 부족했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물이 가득 차 있어도 혹시 또 마르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우리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미 충분한데도 불안한 마음이 계속된다면 그 불안은 어떤 방법으로도 사라지지 않겠죠. 우물은 가득 찼지만 아무리 물을 채워도 갈증이 끝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실제 문제와 마음속 문제를 구분하는 것, 그리고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우물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우물이 비어 있으면 물이 부족해 갈증이 납니다. 이건 실제 문제죠. 하지만 우물이 이미 가득 차 있는데도 혹시 다시 마르면 어떡하지 하고 계속 걱정한다면 그건 마음속 문제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죠. 이런 마음속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새 우물을 하나 더 파야 하나? 라고 생각해도 언젠가 또 마를 수 있어 하는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심지어 우물을 5개나 파더라도 그 걱정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결국 여기서 문제는 물 자체가 아니라 부족할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이런 걱정거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지금 우물은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우물이 가득 찼을 때도 존재하는 갈등은 결코 해소될 수 없다 라는 말이 지닌 깊은 의미입니다. 이제 이 개념을 더 넓혀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는 문제에도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죠. 운전 중에 누군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했을 때 운전하기 싫어 라고 생각한다고 해결될까요? 아니죠.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처럼 실제 문제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론 마음속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문제라고 느끼는 것들 중에는 실제로는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마음속 문제는 우리의 내면과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실제 문제보다 훨씬 더 자주 발생하죠.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 기분이 상했다면 그게 정말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내 마음을 바꾸면 그 문제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건 실제 문제라고 할 수 없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했는데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머리를 잘랐고 되돌릴 수 없죠. 그렇다면 문제는 머리 자체일까요?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받아들이냐입니다. 여기서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가 원하던 머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라고 여기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을 문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끌려다니며 살아갑니다.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건 원하고, 저건 원치 않고, 이건 기분 나쁘고, 저건 기분 좋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런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 마음을 바꾸는 것만으로 그 문제가 사라진다면 그건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집을 짓는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집을 여러 채 지어본 경험이 있는데 사람들은 색깔 하나만으로도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색을 골랐지만 막상 완성된 걸 보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색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같은 상황인데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아무 문제가 없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얀색 벽이 마음에 안 들어 라며 불만을 갖고 또 다른 사람은 벽 색상이 정말 멋지네요. 이 방에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라며 만족할 수도 있죠. 이런 문제들은 내 마음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물이 가득 찼는데도 여전히 갈증을 느낀다면 그 갈증은 결코 해소될 수 없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도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의 대부분, 어쩌면 10개 중 9개는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낼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겪으며 싫었던 기억을 마음속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 순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우리가 편하게 살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실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는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스스로 만들어낸 심리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파티에 가는 것이 두렵거나 데이트하러 가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편한 사람이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혹은 내 옷차림이 별로면 어쩌지 하는 걱정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일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일 뿐이죠. 파티에 갔는데 모두 정장을 입고 있는데 나만 캐주얼 차림이라고 해봅시다. 그 순간 너무 창피해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내 스타일이 남들과 좀 다르네, 오히려 멋진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오로지 여러분의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눈앞의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농담처럼 비틀즈를 떠올려 보세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들은 꽤 부유했고 좋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부른 노래 중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64살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나를 필요로 해주고 나에게 먹을 것을 줄 건가요? 이런 내용을 담은 노래입니다. 그때 비틀즈는 18, 20살 정도였습니다. 22살밖에 안 된 사람이 64살이 됐을 때의 일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건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스스로 문제를 만들곤 합니다. 또한 과거의 나를 힘들게 했던 기억들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사실 그중 90%는 단순한 좋다 싫다 수준의 감정일 뿐인데도 그걸 마음속에 간직한 채 미래까지 걱정하며 살아가죠.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해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죠. 상상으로 만들어낸 걱정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굳이 괴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차피 미래를 만들어낼 거라면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들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우리는 과거에 싫었던 일들을 여전히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릴 적 기억, 부모님과의 일, 첫 데이트에서 겪은 일, 이런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름 의미 있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과거가 아직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건 아무런 이득도 주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잃을 것만 많고 얻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는 정말로 끝났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사람도, 그 상황도, 그 시절의 모든 것도 지금은 더 이상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고 변했고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괴로움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감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과거의 기억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일을 멈추세요.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간단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일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미래가 두려운 걸까요?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또 생기면 어쩌지? 하고 스스로 걱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난 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랑 절대 데이트 안 할 거야.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난 준과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42살이라면 예전에 있었던 일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특히 부정적인 기억은 더 강하게 남아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그것을 계속 붙잡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45년 동안 누구도 그런 걱정이 도움이 된다고 저에게 설명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우물이 가득 차 있는데도 마를까봐 걱정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혹시 마를지도 몰라 라며 스스로 겁을 주는 겁니다. 물론 마르기 전에 대비할 수는 있죠. 그리고 만약 우물이 정말 마른다면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도 마를까봐 두려워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가요?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800억까지도 넘습니다. 그 중에서 과거와 똑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여러분이 6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다고 해봅시다. 그 기억 때문에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일이 똑같이 다시 반복될까요?
지금은 더 이상 같은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은 어느덧 43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가 여러분을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는 건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좋은 삶을 위한 해결책은 새 차를 사고 돈을 많이 벌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딜 가든 마음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고민은 그대로 따라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떠난다고 해서 그곳에서 행복할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결국 같은 걱정과 고민 속에서 헤맬 뿐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깨닫고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내가 만든 혼란으로 어지럽다. 과거의 기억을 붙잡고 있지만 사실 그것을 계속 붙들 이유는 없다. 라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행동을 멈추면 됩니다. 과거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더 이상 붙들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기억을 붙잡아두는 접착제 같은 건 없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도로 위에 흰색 차선이 지나가고 차창 밖으로 나무가 스쳐 지나가고 다른 차들이 지나가는 것처럼요. 과거도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기억들은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남는 건 오직 여러분이 스스로 붙잡아두는 것 뿐이죠. 물론 어떤 일이 생기고 순간적으로 불쾌한 감정이 드는 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끝났다면 그 감정도 함께 놓아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흔들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일이 지나갔다면 여러분 마음에서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소리를 지르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하지만 상대가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면 그 기분도 사라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사람과 깊이 믿고 지냈지만 상처를 받고 관계가 끝났다면 그 순간이 힘들고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똑같이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누구를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상처를 기억해야 안전하다고 믿고 다시 다치지 않으려면 그 기억을 꼭 붙잡아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불안이 더 커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삶의 즐거운 경험을 놓치게 되죠. 만약 오늘 제 이야기에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이것만큼은 꼭 명심하세요.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그건 거기에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갔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서 무언가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배울 점은 이미 경험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과거를 계속 떠올리며 두려워하는 것은 배움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자전거 타기를 처음 배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한두 번은 넘어져 보셨죠? 그게 바로 배우는 과정입니다. 균형 감각은 책을 읽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익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때 넘어진 기억이 부끄럽거나 무서웠다고 해서 다시는 자전거를 안 탄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넘어진 경험 자체가 배움의 과정인데 우리는 그 기억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해서 모든 것을 부정해버립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득도 없습니다. 정말 단 한 가지도요. 예를 들어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경험했고 그 과정이 몹시 힘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런 아픈 일을 겪고 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어야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을 붙잡고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겠다 라고 애쓰면 똑같은 일이 또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 그 사람도 그랬어요. 당신이 이렇게 할 줄 몰랐는데. 전 남편 혹은 전 아내도 제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요? 나는 지금 새로운 사람과 함께 있는데 왜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가져오고 있나요? 결국 여러분이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이전의 문제를 계속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새로운 관계 속에서 그대로 반복하게 되죠. 앞서 말했듯 삶은 과거를 붙잡는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습니다. 학습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 스며들어 익혀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상황이 닥치면 과거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작용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굳이 붙잡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배우고 있는 겁니다. 만약 비슷한 일이 다시 찾아온다면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현재 순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미 끝난 과거를 계속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상처를 붙들고 있을수록 그것이 여러분을 계속 아프게 만들 뿐입니다.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필터를 통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왜곡돼서 바라보게 되죠. 혹시 로르샤흐 검사, 즉 잉크 반점 검사를 들어보셨나요? 이 검사는 여러분 내면에 남아있는 과거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됩니다. 잉크로 만든 얼룩을 보고 이 모양이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지 묻죠.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던 모습이요. 아빠가 떠나던 때요. 부모님이 이혼하시던 순간이요. 하지만 사실 그 기억들은 종이 위에 그려진 꼬불꼬불한 선과 같습니다.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의미를 부여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도 왜 그 기억이 계속 떠오를까요? 그건 아직도 내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문득 이런 걸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었네 하고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내려놓으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과거의 짐을 완전히 비워내고 현재 순간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네, 가능합니다입니다. 모든 사람은 내면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불필요한 짐을 마음속에서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놓아줄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떤 감정이나 충동이 올라올 때 그 충동을 따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억이 더 자주 떠오르는 겁니다. 꿈속에서도 나타나고 일상에서 어떤 일이 그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고 계속 신호를 보내죠. 누군가의 말이나 어떤 사건이 마음속 깊이 저장된 기억을 건드리면 그 감정이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마치 금연을 시도할 때 처음엔 금단 현상 때문에 힘든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견디고 흘려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공식입니다. 가족을 되찾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담배나 술을 끊을 때 겪는 금단 증상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완전히 끊어낼 수 없습니다.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야 다시는 그 유혹을 느끼지 않게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과정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중독 물질처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내면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과거의 기억이 자극받아 마음속 깊이 남아있던 찌꺼기가 건드려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불편한 감정이 다시 올라오죠. 누군가 사소한 말을 했을 뿐인데 예전에 들었던 상처받은 말이 떠올라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한 요기나 현자들은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잘 됐어. 이 말을 들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데 대체 뭐가 좋다는 거지? 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배움의 과정을 떠올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테니스를 배우고 있다고 해봅시다. 코치가 일부러 내가 잘 치지 못하는 각도로 공을 보내준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공을 제대로 받아치지 못하겠죠. 라켓이 제대로 맞지도 않고 네트를 넘기지 못한 채 공이 그냥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요. 방금처럼 또 쳐주세요. 왜일까요? 그렇게 해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는 각도로만 연습하면 실제 경기에서는 성적이 좋지 않을 겁니다. 상대가 늘 내가 편한 각도로만 공을 보내주지 않으니까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마주하는 불편한 상황들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순간을 맞이하고 있나요? 그 순간이 힘들고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삶이 여러분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쌓여있던 감정의 찌꺼기를 배출할 기회인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다면 당연히 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옵니다. 그 충동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억지로 막을 수도 없죠. 하지만 문제는 그 충동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버티고 흘려보내면 그 충동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주 역사상 단 한 번도 지나가지 않는 것은 없었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억누르거나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피하려고 안전한 상황만 선택하죠.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피해야 할 것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처음엔 작은 불편함을 피하다가 나중엔 사소한 일조차도 두려워지죠. 세상은 우리가 피한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과거에 싫어했던 기억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도망칠 수는 없겠죠.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좋아, 이제 끝내버리자. 더 이상 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지자. 저는 적어도 제 인생에서 단 하루라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무런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는 날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루를 꿈꾸지 않나요? 하루 종일 열정이 넘치고 마치 아이처럼 신이 나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날, 불안과 두려움 없이 완전히 자유롭고 가슴 벅찬 에너지가 가득한 날, 그렇게 살려면 내 안에 쌓아둔 것들을 계속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 어쩌지,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계속한다면 결코 완전한 자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의 상처가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절대 올라오지 않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올라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그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불편함이 올라와도 저항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아픔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마음 깊이 간직해 왔으니 그 감정이 다시 떠오를 때 힘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이 과정 역시 여러분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여행을 떠나곤 합니다. 그 여행을 위해 초과 근무를 하고 무리해서 돈을 모으며 자신을 더욱 지치게 만들죠. 그렇게 힘들게 여행을 간다 해도 정말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일주일 뒤 집으로 돌아오면 떠나기 전과 똑같은 고민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요? 오히려 현실이 더 싫어져서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노력 끝에 얻은 것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정리하는 이 과정은 다릅니다. 이걸 해내면 완전히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나, 새로운 삶,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을 걱정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니까요. 그래서 진짜로 현명한 사람은 과거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언제든지 떠오르세요. 힘들수록 좋습니다. 더 아프다는 건 그만큼 내 안에 깊이 남아있던 문제였다는 뜻이니까요.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운동할 때 흔히 하는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운동의 고통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내면의 아픔은 피하려 할까요? 마라톤이나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경험이 되죠. 억눌러 왔던 감정을 놓아주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만큼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과정이 지나면 더 이상 내면의 쓰레기 같은 감정들과 씨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운동을 할 때 혹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의 문제 앞에서는 그렇게까지 치열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은 꽤 강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만큼 충분히 강합니다. 배구를 하다가 살짝 멍이 들었다고 해서 집에 갈래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계속 게임을 합니다. 내면을 다룰 때도 이렇게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야. 이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흐름일 뿐이네.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놓아보세요. 이렇게 놓아버리다 보면 또 다른 감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한층 단단해졌기에 이제는 그 다음 것이 올라오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절대 건드릴 수 없었던 감정들, 무의식 깊숙이 눌러두었던 기억들이 이제는 서서히 떠오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결심하세요. 나는 내면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이 두렵지 않아. 그냥 놓아버릴 거야.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혹은 한때 소중했던 사람이든 누군가는 반드시 여러분의 내면 깊숙한 곳을 건드릴 것입니다. 쌓여있던 감정들이 계속해서 자극을 받겠죠. 하지만 하나씩 놓아버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훨씬 더 자유로워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를 놓아주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없다. 지금 여러분의 내면에는 과거의 감정과 기억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인생이라는 집을 짓고 있죠. 하지만 그 집이 단단하게 서 있으려면 불안정한 감정의 더미 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고 지나간 일입니다. 더 이상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세요. 자, 이제 현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토성에 고리가 있는 게 좋나요? 라고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이 좀 이상하죠? 토성에 고리가 있든 없든 그건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문제니까요. 그건 그냥 존재하는 사실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저 옷 마음에 드세요? 라는 질문도 토성의 고리에 대해 묻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건 역시 그냥 존재하는 거고 우리는 그저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의 옷차림을 보고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면 그 감정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거죠. 이처럼 좋고 싫음이라는 감정은 현실과는 무관하게 오직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가 오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감정이 실제 현실과는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고, 어제까지 좋았던 것이 오늘은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단지 어떤 경험 하나가 추가되었을 뿐인데 그 감정이 바뀌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배우고 익히고 만들어진 것들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좋아하는 수학 선생님이 있었다면 아마 수학을 더 좋아하고 잘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수학 시험에서 연달아 떨어져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그 경험 때문에 난 수학이 싫어, 난 수학을 못해 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타고난 성향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학습된 경험입니다.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우리는 이건 좋고 이건 싫다 라는 꼬리표를 붙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현실을 판단하느라 바쁘죠. 이런 감정들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온전히 누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여러분 마음속에는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엄마, 아빠, 배우자, 친구 등 누구도 내 마음속에 직접 들어와 있진 않죠. 그런데 왜 마음속에서 스스로 괴롭히고 있나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기쁜 소식은 이 감정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을 바꿔본 경험이 있잖아요. 내 힘만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주제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고 많은 돈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면서 마음껏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부자가 되든 다른 삶을 선택하든 아무도 그걸 막을 수 없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온전히 누리는 걸 방해하는 감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흘려보내면 됩니다. 날씨가 어떻든 오늘 날씨 좋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날씨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바꿀 수 없다면 차라리 즐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더우면 땀이 흘러서 시원하고 추우면 몸을 움츠리는 포근함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빗소리가 운치를 더하고 바람이 불면 상쾌함이 느껴집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해 보세요. 그게 이상한 일도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조차 즐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태도를 조건 없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전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마치 저 테니스 잘 못 치는데요 라는 말과 같습니다. 테니스를 못 치더라도 연습하면 실력이 느는 것처럼 이 생각도 연습하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조금씩 시도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이것도 새롭게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워왔죠. 그렇다면 이제 좋아하기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고 과거는 그냥 놓아주세요. 차분히 생각해보면 계속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붙잡고 있어봤자 남는 게 없잖아요. 손에만 남는 싸움이라면 이제 그만 놓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현재를 바라보세요. 눈앞에 펼쳐진 삶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그리고 주변을 새롭게 바라보며 신기함과 경이로움을 느껴보세요.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있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참 놀라운 일이야.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차 열쇠를 꽂지만 그냥 휙 꽂아놓고 지나갑니다. 이건 눈과 손이 놀랍도록 잘 맞아떨어지는 능력이죠. 그런데도
스스로를 칭찬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열쇠가 안 들어가면 바로 짜증을 냅니다. 시동을 걸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걸리면 당연하게 여기지만 딱 한 번 안 걸리면 엄청난 문제로 받아들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쪽으로만 치우칠까요? 이런 태도가 인생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단지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면 됩니다. 물론 세상에는 정말 심각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여기는 진짜 문제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갑자기 사자가 달려들거나 누군가가 흉기를 들이대는 일이 살면서 몇 번이나 일어날까요? 대부분 그런 극단적인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죠. 그런데도 우리는 늘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며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마치 큰 위험이 눈앞에 닥친 것처럼 전전긍긍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저 내가 불편하거나 싫어하는 상황일 뿐인 거죠.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힘들어하기보다 차라리 더 큰 행복한 방향을 선택하는 거죠. 결국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내면의 성장입니다. 텅 빈 마음, 공 같은 불규적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마음속 불필요한 감정과 집착을 비우고 본래의 맑고 고요한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듣기에는 간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워내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더 깊은 평온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는 흘려보내세요. 이건 좋아, 이건 싫어 하며 스스로를 가두는 판단도 내려놓아 보세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피하려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득 채운 기대와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으면 그 자리엔 오히려 더 큰 자유와 평온이 찾아옵니다. 사실 남이 뭘 좋아하든 싫어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에는 유독 집착하며 스스로를 힘들게 하죠.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속상하고 싫은 걸 마주하면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늘 좋아하는 건 쫓고 싫어하는 건 피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이게 마치 행복으로 가는 길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그게 행복의 조건일까요? 좋아하는 것에 맞춰 모든 게 완벽하게 흘러가야만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런 순간이 과연 얼마나 자주 찾아올까요? 게다가 피해야 할 것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걸 피해 다니느라 스트레스와 불만이 커질 겁니다. 우리는 싫어하는 것이 생기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잃을까봐 집착하고 걱정하죠. 이런 태도는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현명한 사람은 좋고 싫음을 넘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압니다. 어떤 날씨든 어떤 사람이든 먼저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는 대신 특이하네, 흥미롭다. 내 전 배우자는 최악이었어. 대신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웃어넘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의 감정을 선택하는 것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그곳은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만의 공간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후회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게 두지 마세요.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안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가 떠오르면 억지로 붙잡지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세요.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와 후회를 여러분의 내면에 간직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이제 놓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열린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인다. 일어나는 모든 경험 속에서 배우고 그리고 흘려보낸다.
그렇게 하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왔다가 또 지나갑니다. 이것을 개인적 자아를 초월한다 라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삶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내면의 평온이며 누구나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가요? 멋진 인생이란 완벽한 환경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 순간순간을 쌓아갈 때 비로소 인생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순간에는 사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됩니다. 하지만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를 미리 걱정하며 각본 없는 공포 영화를 찍을 필요는 없겠죠. 그건 스스로 만들어낸 악몽일 뿐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생길 땐 어떻게 되든 다 잘 될 거야. 어쩌면 기대하지 않은 재미있는 일들이 생길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인생은 운전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인생이라는 길을 달리고 있죠.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별의별 말을 하거나 뜻밖의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저항하지 말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바라보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구나.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태도를 가지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죠. 내 안에서 에너지와 열정, 활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 사람들은 그 밝은 기운에 이끌리게 됩니다. 이건 외모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동감과 에너지죠. 저는 이 과정을 영적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이상 가만히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는 듯 쏟았던 모든 에너지가 이제는 거꾸로 위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요가나 명상을 하든 하지 않든 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위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수한 황홀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안 한다, 지복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건 노력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내면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깊은 기쁨이죠. 이 에너지가 점점 내 안에 올라오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일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슬로우가 말한 절정 경험이 더 이상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일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느낌은 결코 익숙해져서 무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이 새롭게 솟아오르는 기쁨이 됩니다. 심지어 같은 일을 15,000번 반복했다 해도 15,001번째에서 더 큰 열정과 설렘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본래 상태입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면 내 안의 에너지가 더 큰 차원과 연결되며 이것이 곧 영적 성장의 길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이니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내면을 정화하고 쌓여있던 쓰레기들을 치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질 겁니다.